자, 결국 장고 끝에 그만큼 좋은 인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고민이 나쁘진 않죠. 일상이 된 여당의 비대위, 윤 대통령 매듭 풀까? 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나올 것 같은데 혹 총리 후보감이나 비서실장 후보감에 대한 언급도 나올까요? 그동안 원희룡, 권영세, 정진석 등등 이름이 거론됐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의 쇄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력 방침을 밝힐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야당과의 협력이라는 큰 기조를 대통령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쇄신할지에 대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성규 차관께서 대통령께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 네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선 향후 깝깝한 국회 상황인데 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에 둘러싸인 그 깝깝한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깊게 고민하시라라는 충고를 하셨는데 네. 대통령 고민 좀 깊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고민의 시간이 긴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결과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이렇게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언론의 뭐랄까 좀 특성상 고민이 길어지면 또 고민이 길어진다 뭐 또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일단은 신경 쓰시지 말고 시간 충분히 가져라. 그럼요. 예. 시간 충분히 가지면서 좋은 사람 찾아야죠. 지금의 사람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어쨌거나 저 정도 사람인 걸 보면 대통령이 고민하셨구나. 앞으로 좀 달라질 수 네.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하는 인선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 보면은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어제 제가 MB 정부 때 김학식 총리 얘기 잠깐 드렸죠. 그 전에 김용삼 정부 때 이회창 총리를 발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이회창 총리가 김용삼 당시 대통령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분이었거든요. 대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 하고 그 이후에도 물론 두 분 사이의 긴장관계가 유지되게 됐지만 그런데 국민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분들 보고 달라지고 있구나, 달라졌구나. 잠시 후에 이제 대통령 입장을 밝힌다는 게 저도 기대가 되지만 이런 기구합니다. 야권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선을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지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담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희망하기는 이것만으로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희망을 합니다. 오늘도 국무회의 시간에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이 단계를 넘어서야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정책도 정부가 내놓는 어떤 정책도 대통령의 어떤 생각도 100% 지지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70%도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55%에서 60% 지지를 받는 정책이면 굉장히 큰 호응을 받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45에서 60, 45에서 42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끌고 가야 되냐면 대통령이 결국 설득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설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마음을 열어놔야죠. 네. 어떻게 마주보고 앉아서 눈을 마주 대하면서 그리고 껄끄러운 질문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그래서 그 껄끄러운 질문들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당신의 계획을 얘기하고 혹시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은 이건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신 것만큼 제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갈 테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다를 겁니다 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노력을 하고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을 얻는 작업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땐 또 한 번의 요식행위를 비치게 되고 또 한 번에 졌으니까 또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형식밖에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든지 아니면은 국민과 마주 앉는 자리가 다음 단계로 마련되기를 반드시 좀 기대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2000년대네요. 제가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4.13 총선에서 패배를 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군요. 그렇죠. 여소야대 전국이 돼버렸어요. 되고 나서 나흘 만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화냐면은 내가 이회창 총재를 좀 만나고 싶다. 만나겠다. 만나서 야당 얘기 듣고 야당을 통해서 국민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을 풀어나가겠다. 야당 만나겠다라는 선언.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오히려 국가와 본인을 위한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역할들을 해내셨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만나는 거, 언론 만나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만나셔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